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나날이 늘어나는 이용자 수만큼 그 경제적 가치도 숫자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높은데, 공유와 소통의 혁명, 소셜 네트워크의 새로운 소비 문화. 소비자로서 꼭 알아야 할 소셜 커머스의 실체는 무엇일지 현대원 교수에게 들립니다. 네, 오늘 이제 사흘째 강연인데요. 어제 TV 특강 보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소셜 네트워크 하려면 스마트폰 꼭 있어야 하느냐고요. 어떻게 대답해 주실까요? 어떤 장치든지 네트워크에 접속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SNS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PC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SNS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은 이제 이동성, 이 모바일이라는 특성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원할 때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얼마든지 다른 장치, 하드웨어로도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또 소셜 네트워크의 어떤 세계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힘찬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강의에서는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가 우리의 삶 중에서도 특히 정치, 문화,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SNS가 과연 그 기업 가치로서, 기업 활동을 하는 그 중심으로서 이 SNS가 어떤 강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고, 그 이후에 SNS를 적용한 상거래들, 소위 소셜 커머스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방송 요즘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산업인데 요즘 전통적인 신문방송 산업은 어떻게 보면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조금 더 냉정한 현실을 얘기하면 일정 부분 이미 하향 곡선에 접어들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통적인 형태의 미디어 산업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재 미디어 환경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SNS라는 새로운 현상, 새로운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SNS의 가파른 상승세 그래프로만 놓고 봐도요, 그 추이를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와 같은 SNS의 대표적인 성장세를 보면 보통 기업들이 뭐 10%, 20% 이런 성장을 얘기하잖아요. 전년 대비. 여기는 기본적으로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의 성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성장과는 확연히 다른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게 딱 들어맞는 얘기겠죠. 전체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60%가 넘는 인구들이, 인터넷 이용자의 60%가 넘는 이용자들이 이미 SNS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SNS가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국지적으로 또는 어떤 특정한 이용자 계층이 한정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 이미 60% 이상이 SNS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대세다,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동성이 자유로운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보급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SNS의 보급과 활성화에 분명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런 SNS 열풍에 우리나라의 토종 기업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SNS를 중심으로 내세우는 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서 전체적인 경제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를테면 페이스북 얘기를 자꾸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페이스북이 탄생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아요. 200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한 7년, 한 7살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페이스북의 가치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주 익히 알고 있는
1세대 인터넷 혁명의 주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마존 또 이베이 같은 기업의 가치를 앞질렀어요. 그 정도로 SNS의 기업 가치라는 것. 기업 가치는 뭘로 결정을 하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냐도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지만 향후 얼마나 많이 더 빠르게 더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미래 성장 가치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그런 미래 성장 가치를 반영해 놓고 봤을 때 아마존이나 이베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질 거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자, 페이스북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페이스북?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페이스북. 원래 의미. 이어북은요. 이어북. 이어북은 알아요? 이어북이 뭐죠? 졸업 앨범. 예, 정확해요. 그런데 미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중학교 3년을 지났다고 해서 3년째에만 이어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매년 만들거든요. 2000년 이어북, 2011년 이어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어북이라는 개념은 1년이라는 교육과정이 다 끝났을 때 만드는 졸업앨범과 같은 기능을 해요. 페이스북은 이어북의 반대입니다. 학기가 시작이 될 때 너하고 같이 공부할 친구들이 누군지 그 친구들의 사진과 이를테면 출신 학교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그런 내용을 담은 카탈로그 같은 정보지가 페이스북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페이스북은 어떻게 탄생이 됐을까? 마크 주커버그는 하버드의 신입생이었어요. 학교에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요. 자, 지금까지는 종이에 인쇄된 페이스북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는데 이제 여러분들부터는 컴퓨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 페이스북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학교가 약간 좀 늦죠? 사회보다 기업보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친구들이 이 전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컴퓨터 공학도들인데 마크이라는 친구하고 크리스, 더스틴, 에드와르도 요 4명의 일종의 악동들이죠. 컴퓨터 공학도들이 모여서 에이 학교 믿을 수 없다. 언제 이걸 할지 모르니까 우리끼리 그냥 온라인 버전의 페이스북을 만들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반응이 어떻겠어요? 폭발적이죠. 하버드 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모든 학생들이 가입하겠다고 그러죠. 동부 쪽에 있는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 친구들도 야 너희들만 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개방 좀 해줘. 우리도 같이 이용하고 싶어. 대륙을 쫙 횡단해서 태평양가에 있는 스탠포드도 어이 동부에 있는 친구들 우리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미국에 있는 명문대 모든 학생들이 페이스북에 회원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돌풍이 발생이 된 겁니다. 지금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 세계 6억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된 거죠.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하고 출발은 아주 사소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렇죠? 그런 필요를 정확하게 집어낸 거예요. 트위터도 지금 2011년 1월로 1억 5천만 명의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매일같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은 41%고요. 매일같이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27%예요.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체크하고 PC에 접속을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그런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매일같이 뭔가 행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죠. 바쁜 때는 사실 PC도 못 켜고 지나가는 날도 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41%가 매일같이 켜고요. 40%의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51%의 사람은 그 브랜드를 직접 구매할 의도가 있다라고 밝혀요. 트위터는 되게 재미있어요. 25%의 사람만이
브랜드를 트위터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데 오히려